안녕하세요. 입시고수 간절히 원남입니다. 오늘은 세특 완전 정복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어떤 것들이 세특에 기록이 가능하고 우리가 학교에서 세특에 내는 것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과 세특의 중요성과 근거 자료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는지 알아볼 것이고요. 교과에서 전공을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그리고 배경 지식을 찾는 방법, 리서치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 드릴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보고서 작성 방법, 그리고 보고서 양식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차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세특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지금 블라인드 서류 평가가 강화되었고 생기부가 축소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졌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특히 고1 경우에는 생기부가 대학에 미반영되는 부분 영역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특히 내신 외에 이 친구가 어떠한 교과에서 어떠한 역량을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 발전 가능시키고 더 적극적으로 역량을 보여주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내신과 세특은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학업 역량을 정성평가하는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 시간에 얼만큼의 적극적인 수업에 대한 활용과 이해와 표현을 했는지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진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특의 중요성은 너무너무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세특의 중요성을 보시면 교육과정 내에서 교과에서 출발되는 지식의 확장과 지식의 심화 내용을 대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전공 적합성에 맞는 학생을 선발하기 원하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전공 적합성을 얼만큼 교과와 생기부에 기록이 되어서 전문적으로 어필을 하고 있는지가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교과 시간에 호기심이 생겼던 분야가 있으면 내 전공이랑 얼만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표현을 어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특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왼쪽에 있는 친구와 오른쪽에 있는 친구를 보면 눈으로 봤을 때 길이에 있어서도 일단은 차이가 있죠. 세특이 교과별로 500자를 적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500자를 다 채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유 없는 어떠한 그 학생과 관련 없는 내용들을 쭉 나열하기보다는 학생 그 개개인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기록이긴 합니다. 수학교과의 생기부에서의 세특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왼쪽 친구를 보면요. 수리력이 뛰어나고 계산력이 탁월함, 미분과 적분의 개념을 정확히 알아 공학수학의 영역까지 문제를 응용해서 풀 수 있음. 자, 여기까지는 대부분 최상위권의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써주는 부분이죠. 근데 뒤에를 보니 왓슨 의료 로봇의 수술 사용을 미적분으로 계산하여 성공률을 설명함. 자, 굉장히 간단한 문구지만 이 친구가 의학적으로 뭔가 관심이 있구나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미적분과 왓슨 의료 로봇이 얼만큼의 수술을 성공했는지, 그다음 어떤 식으로 수술을 했는지에 대한 연계한 보고서를 아니면 발표를 했다는 기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옆에 친구, 오른쪽 친구를 볼까요? 미분 방정식의 개념을 명확히 알아 적분과의 응용 분야를 잘 이해함. 자, 이 부분도 대부분 뭐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 미분 수학 세특인 것 같은데 미분을 잘하는 친구들한테 적어주는 노멀한 문구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예를 잘 이해하고 호기심이 들면 질문을 자주 하여 해결함. 학습 노하우를 그부들에게 나누어 주면 설명함.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친구들의 어려운 질문이나 친구들의 다양한 관심을 이 친구가 해결해 주었다는 부분이 지금 기록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이것은 대부분 수학을 잘하는 반에서 수학을 잘해서 친구들이 질문을 많이 하고 친구를 가르쳐주는 대부분의 어떻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과는 특별한 뭔가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친구는 자기가 관심 있었던 분야와 잘 연결해서 적어져 있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어필이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것은 간단한 예시이기 때문에 훨씬 더 수학 세특을 다양하게 잘 적어주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학적 역량을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나의 전공과 관련된 관심사를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플러스 되어 있는 세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리를 볼게요. 왼쪽 친구, 뉴턴의 운동 제2법칙을 확인하는 탐구활동을 주도적으로 함. 종속 변인인 가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힘의 크기와 질량을 조작 변인으로 하여 가설을 2개 설정함. 측정 시 시간 기록계의 위치에 따라 종이 테이프에 발생하는 마찰 정도가 다름을 확인하고 적절한 위치를 찾기 위해 고민함. 아울러 가장 적절한 위치를 찾아 F는 MA를 도출해냄. 자, 물리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노멀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개념. 그렇지만 또 어렵죠. 어려운 부분인데 이 친구가 직접 자기가 힘의 크기와 질량을 이 가설을 통해서 설정하고 확인해보는 작업을 통해서 도출해내는 이론을 지금 적어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친구가 수업에서 확인하는 탐구활동을 주도적으로 했고 그 안에서 어떠한 이론을 도출해냈는지 과정을 적어주셨어요. 굉장히 열심히 한 친구고 선생님께서 친구가 해낸 그 결과에 대한 과정을 자세히 알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자, 오른쪽 친구 볼게요. 전자공학자가 되고자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고 성취도가 우수함. 뉴턴의 제2운동법칙을 잘 이해하고 관련 문제 풀이를 잘함. 전자기 유도 원리라는 에세이를 써보면서 시간적 변화율을 알아봄. 자,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전자기 유도 원리라는 에세이를 써봤대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 친구가 제2 뉴턴의 운동법칙을 배우고 관련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랑 관련된 에세이를 쓴 것도 후속 활동으로 뭐 나쁘지 않은 부분인 거죠. 하지만 왼쪽 친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친구가 더 수업 이후에 훨씬 더 주도적으로 더 호기심을 갖고 과정에 충실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당연히 왼쪽에 있는 친구가 훨씬 더 주도 면밀하게 알아가고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이 친구가 굉장히 노력을 함을 알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영어 한번 볼게요. 왼쪽 친구, 인공지능 수특 지문을 배운 후 AI 개념과 4차 산업에서 쓰이고 있는 영역을 정리하여 새롭게 지문을 만들어 원 지문과 비교하여 응용해봄. 자, IoT의 기술 동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절한 표현으로 탁월한 수준으로 영작을 했대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수특 지문에 아마 인공지능 관련된 지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문에 쓰이고 있는 영역을 정리해서 새롭게 본인이 지문을 만들었고 원래 지문과 비교해서 응용을 해봤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공대 쪽에 지원하는 친구이지 않을까 싶어 해서 IoT나 자신의 생각을 관련해서 영작을 했다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에는 영어 과목에 흥미가 높고 다양한 원서를 읽으며 전문성을 쌓음. 단어나 어휘 사용이 수준이 높고 수특 지문 이해도가 높음. 어휘 테스트 수행평가 점수가 높고 과학 관련 원서를 읽음. 영어를 잘하는 대부분의 어떻게 보면 평범한 친구들의 세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영어를 잘하는 경우에 이렇게 선생님이 전문성이 있다, 전문 원서를 읽었다 이렇게 써주시겠죠. 그렇지만 개인적인 어떠한 특성은 별로 드러나지 않죠. 이 친구가 영어를 잘하는 건 알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수업 시간에 전문성을 쌓았고 수특 지문을 어떤 식으로 이해도 있게 가졌는지를 과정을 보여주는 부분이 지금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특을 쓰실 때는요. 훨씬 더 이 친구가 수업 시간에 역량을 보인 어떤 예시, 에피소드를 같이 적어주시면 좋고요. 그 부분에서 이 친구의 영어 실력이나 영어에 대한 열정이나 이 영어를 통해서 자신의 관심사를 확장해 나간 부분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교과 세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그 교과에서 이 친구의 역량을 탁월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기록되어 있으면 좋습니다. 수학, 과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과학의 교과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 친구의 수리력과 탐구력 그리고 과학적 배경 지식이 접목되어서
업그레이드 되어 있는 이 친구의 역량이 보인다면 훨씬 더 좋은 세특이긴 합니다. 근데 최근 이 추세를 보면 교과 세특에서 친구들의 전공 관련된 관심사와 역량과 발전 가능성을 많이 보여준다면 훨씬 더 학종에서 좋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교과 원론적인 역량 플러스 전공 관련 관심사를 같이 접목시켜서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교과 세특에 근거로 넣을 수 있는 자료는 뭐가 있을까요? 교육부에서 지정해준 바로는요. 동료평가서, 자기평가서, 수행평가 결과물, 독후감, 소감문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학생이 결과물을 써가서 넣어주세요 하는 부분들은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지정을 해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평가서는 뭘까요? 자기평가서는 선생님께서 1년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수업에 대한 개요나 수업에 했었던 내용들을 적어주시면서 스스로 성장한 부분, 더 알고 싶었던 부분, 호기심을 해결한 부분들, 그 포함 양식은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그렇게 만든 자료에 자세히 적어와서 자기 평가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그 평가서가 교과 세트 근거 자료로 넣어지는 것입니다. 동료 평가서는 자기 평가서와 비슷하긴 하지만 주로 어떠한 발표를 했다든지 아니면 토론을 했다든지 단체로 하는 활동을 통해서 개인이 아닌 단체 활동을 통해서 타인에게 비춰진 친구들의 모습 아니면 어떠한 활동에서 가장 영향이 있었던 조언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보지 못했던 어떠한 친구들의 숨은 업적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세트 근거 자료로 사용이 됩니다. 자, 소감문은 활동을 한 이후에 학생이 성장한 부분, 느낀 부분들을 적어서 제출하는 부분이고요. 독후감은 교과 시간에 수행평가로 했던 독서를 하고 독후감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중요한 토론이나 어떤 이슈, 주제를 가지고 특별히 그 책을 선정해서 다 같이 어떤 활동을 하고 독후감을 쓴 경우에는 세특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평가 결과물도 이 세특의 근거 자료가 되는데요. 대부분 선생님께서 수업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내용들을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는지 그리고 학생이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그러한 과정들을 또한 과정에서 보여진 학생의 역량을 적어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교과에서 전공 연계하는 방법과 순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공 관련된 주제나 키워드를 수업 시간에 찾아야 합니다. 평소에 내가 관심 있었던 관심 분야나 알고 싶은 영역이 있다면 수업을 듣거나 교과서 내 목차를 쭉 보시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을 찾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과 내 주제와 전공 관련 키워드로 연관지어서 리서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구글링을 많이 하시고 네이버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것을 통해서 기사나 전문적인 내용들을 수집을 하신 다음에 논문이나 기사나 전문 서적으로 검증을 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내가 지금 리서치한 내용들이 전문가들의 전문성 있는 얘기들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근거가 있는 내용인지 최근에 변경된 이론은 없는지 다양한 부분에서 검증을 하면서 그 전공과 교과에서 연계되어 있는 부분, 공통된 부분, 내가 관심을 갖고 확장하고 싶은 부분을 리서치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공 관련된 주제를 일단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직업이나 계열이나 영역은 다양한 것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겠지만 내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 알고 그것을 평소에 계속 리마인드 하면서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를 고민하고 수업에 임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배경 지식 찾는 리서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구글링이나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도 많이 하시는데요. 구글링을 사용하시면 다른 나라 자료나 아니면 논문이나
이전 자료들까지도 리서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훨씬 더 용이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전문 논문, 그리고 전문가 강의 동영상을 통해서 내가 교과에서 알고 싶었던 내용들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서적을 통해서도 배경 지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과에서 시작한 나의 호기심을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확장을 한다면 그 내용들을 세트 근거 자료에 제출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근거 자료에 제출할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이 쓰실 때에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작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 보고서란 단어를 생기부에 기록을 할 수는 없지만 교과 시간 내에 교사가 학생의 과정을 관찰한 경우에는 후속 활동의 연계 의미에서 보고서라는 의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트 근거 자료에 여러분이 제출하실 때에 어떠한 형태의 글을 쓸 때에 작성 방법으로는 첫 번째 동기를 쓰시는데 그 동기는 반드시 수업 내에 관심을 갖게 된 부분을 언급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모든 보고서에 또는 모든 후속 활동의 스타트점은 수업이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의 논문이라든가 전문가의 동영상이라든가 강의라든가 서적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들을 쭉 쓰시면 되겠죠. 이때 단순한 복습보다는 여러분이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부분, 개념들을 정리해 가면서 새로운 내용을 더 지식의 확장의 의미로 기록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성장점을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된 이론, 개념, 또 교과에서 다른 영역과의 확장된 부분들, 다양한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한 부분들을 적어주시면 좋은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양식을 제가 예시본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주제, 그리고 학번 이름 쓰시고요. 관련 분야 쓰시면 되실 것 같고요. 동기는 앞에 설명한 것처럼 교과에서 시작하는, 교과에서 어떠한 부분에 호기심이 생겼고 이것을 어떤 식으로 평소에 관심사랑 연결을 했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과 소속 주제나 개념의 정의를 쓰시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내가 확장했던 지식이 교과서에서 어떤 원리와 개념을 갖고 있는지 쓰시면 좋고요. 참고 자료를 꼭 쓰셔서 요즘은 저작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참고 자료 꼭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구 과정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쓰시면서 어떻게 연구를 하겠다 적어하시면 되고요. 결론에서는 알게 된 점, 성장한 점, 그리고 교과서 내 또는 타 교과와의 연계점을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양식은 그야말로 예시본이라서요. 양식 없이 쭉 그냥 1번, 2번, 3번, 4번 번호 붙여서 쓰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또한 선생님이 주시는 양식이 있다면 거기에 맞게끔 쓰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 양식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요. 중구난방으로 요즘은 그냥 짧게 아니면 그냥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가져온 지식만 쭉 나열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내가 손수 가졌던 호기심을 찾아가면서 손품을 팔아보면서 알았던 내용들을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확장 또는 추가로 알게 된 부분 아니면 더 알고 싶은 부분들을 적으면서 이후에 다음 학년에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주제나 부분들까지 여지를 두시면 훨씬 더 좋은 보고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꼭 이렇게 이 양식을 지키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보고서라는 문구 없이 아니면 자기평가서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것은 교과 선생님이 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분이 맞게끔 따라가시면 되고요. 여러분께서 확장한 내용, 그 다음에 성장한 부분들, 그리고 더 전공적 합성에 대해서 알게 된 부분들을 정리해서 생기부에 기록하게끔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것은 교과 선생님들이 수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시고 어떤 식으로 평가를 하시고 어떤 식으로 학생을 참여시키냐에 따라서 학교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 다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학교 선생님이 교과 시간에 어떻게 수업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참여를 어떤 식으로 계획하시는지를 꼭 참고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수행평가 근거 자료 중에서 어떤 부분으로 선생님들이 여러분들한테 근거 자료를 받을 것인지도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수행평가 내용만 적어주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의 성향과 수업에서 활용하는 부분들을 꼭 미리 확인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세특이 너무나 중요해진 때이고 또 개별화돼야 되는 생기부를 만들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주제를 연계하고 내 전공과 관련되는 주제들을 어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독서와 또 전문 강의와 그리고 요즘 유튜브에 너무 좋은 강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틈나는 대로 보면서 관심사를 찾아내고 확장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씩 알아가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생기부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세특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수업을 열심히 듣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역량을 보이는 결과를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아이템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